그녀는 한때 온 대한민국에 아끼던 아역스타였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온 나라가 등을 돌렸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세로는 한때 대한민국 최연소 영화 천재라 불리며 타고난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예계가 9살 소녀를 더 이상 따뜻하게 비추지 못하고 태워버리는 비극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화 아저씨의 스타에서 충격적인 스캔들의 중심까지 김세로는 2000년대생 누구보다 빠르게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전설이 될 운명이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후광에 짓눌려버린 이 배우의 가장 어두운 10가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세로는 예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 때 안팡 잡지에 등장했고 9살에 영화 더 여행자 2009로 정식 데뷔하며 즉시 연기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어린 시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와 친구 대신 김세로는 빽빽한 촬영 일정, 국제 레드카펫, 수많은 대형 시상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세로의 어린 시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녀에게 씌운 후광에 의해 삼켜진 것이었습니다. 2010년 10살의 김세로는 영화 아저씨에서 소미 역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628만 관객을 기록한 작품과 함께 대한민국 1위 아역스타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장르인 누아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충무로 전체가 그녀를 연기 천재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신동의 기량을 영원히 유지하기를 요구했습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 김세로는 보이야, 바비, 마녀보감 등 굵직한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미래라 평가받았습니다. 2020년 그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이미지가 YG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김세로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며 그녀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의 후광이 여전히 뜨거웠던 시기, 김세로의 10대는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첫 스캔들은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 3장을 올렸는데 김세로는 맥주, 와인, 담배 옆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성년 음주 흡연 의혹이 터지며 한국 온라인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거센 비난 속에서 김세로는 미니홈피에 직접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맥주 사진은 처음 본 것이고 작년에 찍은 사진이라 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와인 사진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준비한 자리였으며 당시 집에서는 어른들만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담배 사진은 노래방에서 혼자 뛰어놀다 찍힌 것으로 프레임 안에 담배가 있는 줄 몰랐고 누구도 그녀 앞에서 흡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여론을 완전히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허위 사실 유포는 중죄이며 사진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호도한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캔들은 결국 잠잠해졌지만 이것이 김세로 이미지에 첫 균열을 낸 사건이 되었고 이후 더 큰 논란들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전환하던 시기, 김세로는 청춘 드라마 디어엠에 캐스팅되며 스스로를 증명할 황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촬영 직전 갈등으로 인해 그녀는 하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은 더 충격적인 이유를 보도했는데 포스터에서 배우 이름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로는 백스테이지 정치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높은 포지션을 지키려 압박했다는 논란으로 번졌고 대중은 그녀의 성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역할이 강등돼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작진과 소속사는 침묵하며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세로의 이미지는 연달아 문제를 겪었고 결국 가장 심각한 사건인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5월 18일 김세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차량은 도로변 변압기암을 들이받아 인근 약 57개 상가가 거의 3시간 동안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즉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경찰이 통제한 현장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김세로는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했고 이미 촬영된 장면들까지 수정하거나 교체해야 했으며 광고 계약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번 사건을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김세로는 전력회사와 피해 상인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대부분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고 이후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생계를 위해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한국 기자들은
그녀의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2022년과 2023년이 특히 힘든 시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출을 줄이고 딸을 돕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김세로는 또다시 홀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23년 4월 4일 디스패치는 제보자 A로부터 김세론이 강남의 한 홀덤 펍에 나타났고 텍사스 홀덤을 능숙하게 즐겼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읽고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A는 김세론이 3시간 넘게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밤늦게 맥주를 주문했다는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칩이 돈으로 환전되지 않아 불법 도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 재판에서 김세론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진술했던 점이었습니다. 홀덤을 즐기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나오자 대중은 그녀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캔들의 핵심은 도박 여부가 아니라 김세론이 내세웠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와 논란이 이어지자 대중의 김세론에 대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 노골적인 반감으로 변했습니다. 이 감정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네티즌 설문에서 김세론은 컴백을 원하지 않는 연예인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압도적인 반대표가 붙으며 그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중소 매니지먼트사가 그녀의 복귀를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이 너무 커 며칠 만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수많은 기사 댓글에는 절대 안 된다, 돌아오지 마라, 책임부터 져라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때의 2000년대생 중 가장 유망한 배우로 평가받았던 김세론은 이제 대중이 완강히 거부하는 얼굴이 되었고 복귀의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약속된 일정에 맞춰 집을 찾은 지인이 김세론을 숨진 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망 경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영안실로 옮겨졌고 장례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언론 취재를 전면 금지했으며 몇몇 조문 장면만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 후 김세론의 유골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 납골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비극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장례 직후 충격적인 의혹이 터지며 여론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권영찬이라는 인물이 가족 대표를 자처하며 유튜버 이진호를 김세론을 절망에 빠뜨린 가장 부정적 영향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가족은 심지어 김세론이 한 통의 조롱 섞인 전화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진호는 즉시 김세론의 실제 음성 녹음을 공개하며 모든 주장을 반박했고 가족 측의 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세론의 아버지는 이진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진호 역시 끝까지 맞서겠다며 그녀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진실 공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 폭발적으로 번진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수현 양을로 세론을 무너뜨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김세론이 세상을 떠난 뒤 가로세로 연구소와 가족은 김수현이 세론이 15살 때부터 교제했으며 그녀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증명한다며 여러 사진,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수현은 이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이 알게 된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일 뿐이며 과거의 증거들은 조작됐거나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경찰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 자료 상당수가 조작 의심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곧바로 대형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세희의 자산이 감정을 위해 압수되었고 김수현 측이 법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초기 결과는 김수현 측이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건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계속된 수사로 인해 김세론의 이름은 사망 후에도 또다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이진호는 세론이 미국에서 비연예인 남성과 비밀 결혼을 했다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남성은 정신적 폭력과 조종,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세론의 전 남자친구 역시 그녀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2024년 말부터 극도로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모든 의혹을 부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가로세로 연구소 자료 상당수의 조작 의혹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폭행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김세론은 끝없는 논란과 의혹, 반쪽짜리 진실들에 둘러싸여 단 한순간의 평온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 추적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